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한국의 청동기 유물은 대표적인 게 무기, 제사, 장식 용구, 그리고 이제 뭐 실용 용기 이런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동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용 용구라는 것에서 과연 이게 실용 용구라는 게 있느냐? 일단 청동기는 물러서 농기구는 거의 못 써요. 제가 거의 못 쓴다고 한 거는 세상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서도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못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다만 농기구만 안 쓰냐, 뭐 일상생활용으로 잘 안 쓴다고는 하지만 뭐 그 가위나 뭐 이런 게 약간은 발견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만들 때 그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돌을 이제 완벽한 수직, 완벽한 수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게 학계에서 논쟁이 됐었어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죠. 왜냐하면 철기가 없는데 뭘로 돌을 갈아서 완벽한 수평, 완벽한 수직을 만드냐고. 돌과 돌을 갈았나? 그런데 이건 뭐 전에 디스커버리인가 채널에서 한번 나온 건데, 이집트에서는 청동기에 비소를 섞어가지고 강도를 특별히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만드는 주 재료들이 되게 강도 4 정도의 석회암이니까 좀 갈기가 쉬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구로 쓸 정도의 단단한 청동기를 만들었다면 농기구로도 쓸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언젠가 또 이집트에서 또 나올지도 모르죠. 또 그러면 또 싸우겠지. 이게 실제로 쓴 거다. 무슨 소리냐? 농부가 어떻게 청동기로 괭이를 쓰니? 이거는 저기 부장품 같은 거 넣으려고 일부러 만든 거야. 뭐 답이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청동기는 농기구를 안 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화강암 땅에서는 뭐 그 비소가 들어간 청동기라고 해도 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청동기는 일상용구, 특히 농기구로는 쓰지 않는다 정도. 따라서 어떤 토지 개간이나 사회 생산력 발전에는 청동기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정도로 많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청동 유물이 동검입니다. 우리나라 청동검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처음에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그걸 요령식 동검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고 요령이나 이 만주지방에서 발견되는 뭐 비파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또 한국에서는 잘 발견이 안 돼요. 의외로 한반도에서는. 그러다가 부여 성공리에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그랬더니 이게 과연 여기서 만든 거냐, 저쪽이 수입한 거냐, 이거 좀 말이 많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건 세형 동검이라고 좀 가늘고 길쭉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보면 그 요령식 동검이 이렇게 변한 것 같다라고 보는 거는 뭐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형 동검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약간 두꺼운 것부터 가는 것까지. 그래서 이 모양대로 쭉 세워 놓으면 마치 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이렇게 쭉 바뀌는 변화하는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령식 동검하고 세형 동검이 어떤 계기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론이 없는 것 같고, 요령식 동검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까지는 뭐 확답은 못하지만, 아무튼 문화권적으로 어떤 계기적인 연결성이 있다라는 데에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발견 석검들, 신석기 돌칼들도 그게 이제 사실 석기 시대 때 만든 게 아니고 청동기 동검을 보고 만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뭐 설도 많이 있죠. 되게 이제 부장품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논쟁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과연 실전용 무기냐 아니면 그냥 이런 장식품이냐 하는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게 나도 이제 대학 다닌 게 벌써 40년이 끔찍하다. 40년이 돼가는데, 사실 내가 학부 졸업 논문 쓸 때 이거 하고 썼어요. 근데 뭐 사실 학부 졸업 논문이야. 그냥 그렇게 쓰는 건데 뭐 쓸까 하다가 이 청동검이라는 게 과연 실전용이냐 아니면 이런 장식용이냐 갖고 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나도 은근히 그런 적이 그 좀 약간 밀떡 기질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거 하필 그걸 또 잡았을까? 왜 나는 조선시대 한다고 했었는데 졸업 논문은 청동검이 실전이냐 아닌가 보다.
근데 사실 그때 봤던 얘기와 그때 내렸던 결론이 사실은 뭐 직권도 별로 크게 안 바뀌었는데, 청동검이 실전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요 근거는 뭐냐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굴곡이 있죠. 칼날이 보통 뾰족하고 이렇게 가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굴곡이 있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사람이 이렇게 찌르면 피부가 이제 살이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빼면은 이렇게 그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나고 뭐 혈관이나 신경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말하면 이렇게 굴곡해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살이 오므라졌다 다시 나올 때 또 베고 이중으로 벨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고, 또는 그 얘기는 못 본 것 같은데, 만약 이론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넣었다가 칼은 넣었다 빼는 게 문제예요. 박혀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어요. 왜냐면 싸울 때는 앞뒤 옆에서 막 싸우는데, 제가 그 로마군 부조도 이렇게 보면은 걔들이 워낙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전쟁 장면 같은 건 참 리얼하게 그리는데, 예를 들면 뭐 아군이 이렇게 탁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칠 때가 가드가 내려와서 역습 카운터 받기도 제일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이래서 치려고 할 때는 역습을 당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등 뒤가 비었잖아요. 그때 등 뒤에서 아군을 구하기도 등 뒤에서 치는 막 이런 장면들 모아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빠져서 이러다가는 자기도 금방 죽을 수가 있다고 해서 칼은 넣었다 빨리 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 실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직선형 칼하고 동검은 넣었다 뺐을 때 비파형 동검이 넣었다 빼는 게 훨씬 빠른지, 반대로 이제 물려가지고 더 안 빠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앞이 좁고 뒤가 넓으니까 빼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상처를 더 특별히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저런 디자인을 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돌출부가 있습니다. 이 돌출부가 이제 결정적인데, 봐라, 이게 이제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혈관이나 이런 걸 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치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실전용 무기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근거였어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이게 강도가,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 강도가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로 치면 가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용 무기가 틀림없다라는 거였는데, 좀 뭐 70년대 논쟁이니까 뭐 지금 와서 왈가왈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학계 논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난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거로 치면 죽으니까 실전용 무기다. 빨래방망이나 골프채는 치면 안 죽어? 만약에 한 2000년 좀 지난 다음에 골프라는 게 뭔지도 잊혀진 사회에서 팍 팠더니 우리나라 집 중에 절반이 골프채가 나왔어. 이게 뭐지? 하고 때려봤더니 이거 굉장히 세네. 이 시대는 집집마다 무장을 하고 살던 시대였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전투민족이었다. 이러면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근데 사실 내가 이런 얘기 굳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가끔 보면 학계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일을 하긴 해요. 그래서 가끔 뭐 제가 늘 좀 비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이제 심할 정도로 너무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야 이게 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변호도 많이 하고, 그건 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내가 학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팔이 안쪽으로 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해 없이 그냥 탁 이거 가지고 넌 이거지 저거지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어떤 태도의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계도 지금은 뭐 많이 이게 다 5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난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비판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엄청나게 수준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 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좀 반성하고 합리성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그런데 그 홈이 있어요. 홈도 있고 또 중간에 또 파인 게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피가 뭐 찔렀을 때 빠지게 하는 거다 뭐 이런데 다 이 칼에도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전투용 무기는. 근데 요게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뭐 강도 때문에 그렇다 뭐 찔렀을 때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전투용 무기에 있는 그런 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전용 무기가 아니겠는가라고들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럼 실전용 무기가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 이 칼이나 검은 이 본체하고 손잡이를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는 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좀 더 크면 이게 또 무기라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안 된대요. 본인이 나한테 좀 큰 걸로 주려고 그랬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좌우간 확대를 좀 해볼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몸체하고 여기를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결합하기 위해서 여기 뾰족하게 안에 본체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걸 승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청동검들은 연형식이든 세형 동검이든 간에 거의가 요 승배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어야 이걸 몸체 손잡이하고 결합시켜서 완전히 용접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동검들은 이게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손잡이가 청동이 아니고 나무하고 이쪽엔 돌장식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썩어서 없어지고 본체만 남는데 또 짧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청동검들은 손잡이도 청동으로 만들고 이 승배가 깊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용접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 실전에 사용되는 검 중에서는 이 손잡이나 다른 거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어떻든 이게 깊어가지고 이 본체하고 손잡이를 단단하게 결합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짧으면 쳤을 때 여기가 딱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칼이라는 게 어쨌든 부러지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어릴 때 동생들하고 신문지 말아가지고 막 이거 많이 했는데 항상 어디가 부르면 여기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짧게 만들었다는 건 한 방 치면 나가버린다는 거죠. 실전용 검으로 청동하고 손잡이를 완전히 용접한 것이 아예 발견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약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저도 사실 그 정도로까지 중요한 줄 몰랐는데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 프로그램이 그 포지파이어라고 그 히스토리 채널이 아마 이거 대장자에 칼 만드는 그 뭐 배틀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제가 칼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걸 많이 보는데 그거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엄청 중요한 게 손잡이하고 본체를 결합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 근데 그 프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만든 칼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찔러 가면서 강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다 실력자긴 하지만 시간이 급하니까 후닥닥 만들다가 이거 결합을 잘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다가 테스트 중지해요. 찔렀는데 이게 못 버티면 손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베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베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정말 단단해지고 강철 같은 걸 뚫으려고 하는데 이게 부서져서 손이 나가버려요. 그럼 정말 손에 신경 이런 거 잘려서 불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이런 거 찝고 하다가 이게 불안하면 절대 안 해요. 그걸로 그냥 탈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승배 가지고는 이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쓰다가 손이 나가버릴 수가 있다고요. 영원히 불구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 손잡이를 짧게 만들었는데 실전용 무기다. 반대로 우리 선조들이 이거를 뭐 여기다 이런 것도 만들고 이래갖고 완전히 실전용 무기로 만들었는데 손잡이는 짧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 조상님은 바보라는 얘기죠. 이건 실전을 써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손잡이는 썩어도 요거하고 요 뒤에 되게 이 칼도 장식용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뭐 보석받고 이제 똑같은가 봐. 칼은 여기하고 이게 또 장식용이에요. 그 여기다 장식품을 다는데 돌로 만들어요 그거를. 그런 게 남아있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보면은 여기가 되게 과하게 장식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게중심도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건 도저히 보편적인 실전용 무기가 될 수가 없다. 이건 뭐 거의 틀림없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도 이게 실전용 무기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진짜 조상 모욕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청동기가 실전용 무기로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청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 국가가 상위에 고도화되고 큰 영역을 가진 국가로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그건 언제 되느냐? 철기 시대에 가야 정복이 시작되고 보다 상위에 넓은 영역의 국가가 통합작용이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표준형입니다. 그건 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청동기 시대에 제국을 만든 나라들이 특이한 나라고 거기에는 정말 특별한 어떤 자연의 혜택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자연의 혜택만은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노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연적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석기 시대에도 엄청난 생산량을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복과 통합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철기 시대에 와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땅이 워낙 돌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기 시대가 돼야 좀 거대 영역의 국가 통합이 일어난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통합이 안 일어나냐? 나긴 나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국가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청동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무기로 사용되지 않았느냐? 아니 뭐 100명, 10,000명은 무장시키지 못해도 한 100명 정도라도 무장시킬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기라고 발견되는 게 칼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청동창이나 이런 것도 발견되는데 청동창 같은 거야 청동으로 만드는데 날에다가 나무를 꽂아 박는 거니까 이게 의뢰용인지 비실전용인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구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장식용으로 이상한 창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실전에 쓸 수 있는 창날들이 발견돼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칼이라는 건 어차피 특별한 전술이 아니면 엄청나게 보편적 무기는 아니니까 청동창을 가지고 무장한 군대가 있었을지는 않느냐. 대규모적인 군대는 아니라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확정은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청동창 같은 것이 많지 않으니까 대규모 무장을 했다고 보면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발견되는 청동검들은 실전용은 아니다. 여기까지 결론이에요. 유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시대에 청동 무기가 거의 안 쓰여졌는데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게 전적지를 발굴해 보면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간 싹 주워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철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나라니까 난파하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배에서 못 다 빼가고 전쟁 끝나면 아마 싹 주워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적지를 발굴을 해도 쇠나 투구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갑옷도 그래서 지금 발굴되기 굉장히 없잖아요. 삼국시대 그 갑옷 중에 몇 개 발견된 게 몰래 숨겨놨던 거 이런 거 나와. 그러니까 지금 발굴한 갑옷만 보면은 야 삼국시대에 도대체 몇 명이 갑옷으로 무장했니? 이거 거의 갑옷 없었던 거 아니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조금 나와요. 그러면 청동검도 그런데 청동검으로 정말 엄청난 군대는 아니더라도 뭐 옛날 전쟁이 그렇게 그 시대 부족 전쟁이 많았겠어요. 그리스 폴리스 같은 경우도 중장보병 1,000명 뭐 이렇게 나오는 시대인데 500명, 1,000명 단위의 군대가 청동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과연 없었을까? 요렇게까지 확정이 좀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건 대개 부장품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전에서 실전으로 썼던 것은 싸그리 가서 재활용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유물들이 대부분 부장품이라고 해서 실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장을 했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언젠가 한번 청동 무기고 같은 거 한번 발견돼야 이 싹지소리가 바뀌는데 내가 꼭 말하면 되던데 청동 무기가 전혀 안 사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 시대까지는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되게 국가들이 뭐 부족들이 많고 고조선도 좀 영역이 광대해지는 건 거의 철기 시대 와서니까 초기에 부족 연맹 사회 또는 부족 사회에서 그렇게 군대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청동 무기를 썼는데 그것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동 유물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동 거울이죠. 그다음 뭐 청동 방울, 뭐 마구 이런 것도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나온 중요한 게 이제 청동 거울이에요. 그걸 이제 단유세 문경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영상 중에서 실수했던 게 단유세 문경을 다세뇨 문경이라고. 내가 원래 옛날부터 그걸 다세뇨 문경이라고 꼭 발음을 해요. 그래서 그날도 내가 확인까지 하고 했는데 막상 찍다가 보니까 또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원래 대본은 이게 단유세 문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냈지? 이게 뭐 뒤에 청동거울 뒤에 보면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고 그게 거는 건데 뭐 그 고리 거는 게 있다는 뜻이래요. 단유 그게 이게 있고 뭐 가는 무늬가 있다. 그래서 단유세 문경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찾아냈냐.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맨날 틀려. 이거 다세뇨 문경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대사였는데 나도 하다가 보니까 또 실수해가지고 왜 한 번 틀리는 건 평생 틀리는데 40년 넘게 틀리나 몰라. 그래서 대사가 이렇게 된 거죠. 다세뇨 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틀렸어요. 다세뇨 문경을 단유세 문경.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정답이니까. 이거 맨날 이렇게 써서 틀렸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뭐지? 단유세 뭐지? 다세 이러다가 내가 그 나중에 편집할 때 지웠는데 그때 그걸 틀렸다는 걸 찾아냈어야 되는데 한 번 틀리니까 자꾸 틀려. 아무튼 이 어려운 단어 빼고 기분 나빠. 청동 거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이고 옛날에 박물관에 가면 이게 꼭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꼭 고고학하는 분들이나 또 미술사 하는 분들 그분들은 무늬가 중요하니까 문양이 그래서 문양 쪽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면 거울이라는데 표면이 왜 저렇게 울퉁불퉁해 왜 찍찍 거놨어 하나도 안 비치잖아. 그때 저희 때 많이 그랬어요. 이게 반대편에 이 거울이라는 용도로 반대편을 보여줘야 되는데 연구하는 분들은 무늬를 좋아하니까 뒷면을 보여줘. 그러다 이제 한 90년대인가 80년대 말부터는 이제 두 군데 다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뒤쪽은 빤빤합니다. 그거 참 보여주는데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 거울이 재밌는 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들은 얘기로 하면 뽀샤시 효과가 나서 본인이 굉장히 더 예쁘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귀족분들은 참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마법의 훌륭한 거울이죠. 마법의 거울.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실상 일생을 용으로 썼느냐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나온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오래 좀 청동거울이 왜 좀 오래 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이게 초기에는 제기로도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빛을 반사를 하는데 거울이라는 것이 빛을 반사하는데 처음에 아직 유리로는 거울을 못 만들 시절이고 이게 빛이라는 건 항상 어둠을 주기 그리고 빛이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어둠을 밝히고 살균 효과도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빛이라는 것이 이제 정의의 편이고 뭐 태양, 빛 이런 것들이 항상 정의의 신 이렇게 보여진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만물을 자라게 하고 뭐 등도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반사한다는 건 마치 빛을 낸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걸어놓고 이러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스포트라이트, 뭐 조명 효과까지 겸해가지고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단건설화에서도 환웅이 지상에 내려올 때 신기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칼하고 거울하고 방울이다. 그래서 이게 청동 거울, 청동검, 청동방울.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 제사장적 능력, 제사 능력, 무력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고대 종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그 거울에 관련돼서 보면은 그 천안가에도 뭐 신기한 삼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 거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옛날에 그 신사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예를 들면 뭐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옛날보다 그 종교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의 자장 스님, 뭐 의상대사 이런 분이 다 진골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안들이 다 이게 통하는 집안이니까 막 가서 이제 이분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 이게 막강한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신기를 갖고 가. 우리는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신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빨간 가지가 있는 나무. 왜냐면 그 강시 영화도 보면은 항상 뭐 복숭아 나무로 만든 칼 이런 거 하는데, 왜냐면 옛날부터 그 붉은색이라는 게 악귀를 쫓는 색이라고 그래서 절이나 궁에서 빨간색 쓰는 것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숭아 나무가 빨간색이 나고, 그다음에 삐죽이 나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지것이 빨간색이 나요. 그런 거 그 나무에다가 보자기로 청동고를 싸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걸어가지고 막 잡기야 물러나라 막 이러면서 데모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청동 거울이라는 것이 그런 신기로 쓰인다. 일상 용구로도 쓰였을 것 같은데 보편 뭐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서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까지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방울들 여러 가지 유물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것이고, 역시 그것은 청동기라는 게 일상 용구나 무기 이런 것보다는 역시 어떤 권위, 단순한 장식, 꽃 장식이 아니라 권위, 어떤 제사, 종교의 위주로 많이 쓰였다. 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존돼서 남았다. 무기 같은 것도 실전용 무기들은 있었어도 다 녹여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 청동 유물 중에는 재기라든가 종교라든가 권력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청동 유물이 다 청동기 시대 것은 아니에요. 삼국시대 때 나오는 것 중에도 청동에다가 금도금하고 이런 게 많은데, 청동이라는 게 이게 녹이 안 쓰는 게 아니라 겉에 이제 파란 녹이 쓸면은 이게 단단해져 갖고 쇠처럼 부식되지 않고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구성 때문에 청동이 특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동상은 다 청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기시대나 사실 지금까지도 청동은 굉장히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견되는 유물이 다 청동기 시대인 것은 아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 한국 사회, 고조선 단군 설화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